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주여,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거룩한 고백들이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개인 개인에게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지혜 주일설교 2014년 주일설교 동일한 제목으로 계속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지정의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버벅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동영상을 내가 한번 리뷰해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부분에 표현을 노출하는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이게 이제 지분양은 어떻게 나오고, 정분양은 어떻게 나오고, 어분양은 어떻게 나오고, 신분양은 어떻게 나오나, 이래 될 때, 지분양은 행동으로 나온다. 행동으로. 그 다음에 정분양은 감정이다. 어분양은 어디냐. 제가 사고하면서 좀 버벅대는데, 이 사고라는 내용이, 액시던트, 이런, 교통사고, 이런 어떤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말 표현이 사고라, 사고. 한글로 적어가지고, 내가 좀, 책을 좀 교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입니다, 생각. 싱킹. 우리가 보통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아니고 싱킹.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어로 해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환경을 받아내냐 말이야 하는 요런 자기 어떤, 적응력. 요런 내용을 일종의 표현할 때, 사고라, 싱킹이다. 그러고 또 신분야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런 지정의신으로 반응들이 또 여러 가지 이론상 어떻게 표현 노출 인정 대상 제목들에 따라서 지향성 자기 검토 반응 형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지분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지분야 인격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정분야 인격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분야 인격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신분야 인격체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이렇게 글로 적을 정도로 이렇게 몇 가지 되겠어요? 이런 것도 통계가 바로 넣어버리고 여러 가지 퍼센트나 이런 게 바로 넣어버리죠. 이게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요소 속에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런 어떤 환경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요소 속에 유전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아마 발동하고 게놈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DNA 그런 셀이 나오는 거예요. 워낙 다양하니까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건 제가 해난 일부분이다. 극히 일부분이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양하게 연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요건 이제 요래하고 요거는 오늘은 다른 거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반응하는데 그런 반응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형태, 사람의 행동,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일반화시킨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라는 이런 그래프.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규분포라고 하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은 이미 있는 거라니까. 지정의신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기 전에 벌써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화. 벌써.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갖고 학문적으로 정규분포를 공부를 한 때가 1990년대인가? 그래요. 1990년대. 1988년도 되기 전에, 88년 되기 전에, 86년 되기 전에, 1980년. 그러니까 1980년대. 내가 실제로 공부한 건 81년, 2년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81년, 2년. 아니,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30년. 벌써 30년 전에, 30년에 이게 서울대학 교수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교수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서울대학에서 이거 한참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로 나올 거라고 신분야를 하면서 일반화시켰는데, 거의 그 품질 관리 활동에 이게 들어간다면, 그 회사에서 돈 주고 가르친 게라. 그 자격증 시험, 자격증 타고, 자격증 1급 시험을 회사에서, 그런 인력을 보여야 된다 그래갖고, 돈을 주면서 상금을 막 걸고 이래갖고 공부를 시킨 게라. 자격증 따면 돈 준다. 혜택 있다. 이래갖고. 근데 이거를 지금, 그때부터 30년이 지나서 지금의 요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정의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로 표현하느냐?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거 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서 사람이 하는 행동일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규분포는.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관계되면은 이런 형상이 항상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이 하는 행위의 모든 것에는 정규분포가 다 개입이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가 발달해가고, 지금 우리가 통계를 막 쓰고 이래 나오는데, 통계치를 나는데,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관계없는 것에서는 이게 일절 관계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개념을 가지고,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인격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로서 인격체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떤 형태가 이 정규분포인데 바로 지정의신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표현되는 것이 이게 정규분포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요소 하나가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요걸 받아들여라. 요걸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정규분포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요런 게 있으니까, 인격체 면역 시스템 받아라. 이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정규분포가 있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는 그보다 30년 뒤에 지금 나오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30년. 그전에는 있었겠지, 뭐. 이게 포이сон 이론인가 뭐 있어요. 포이сон 이론인가. 접근 이론인가 뭐 있어요. 포이son.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사람인가 아마 모르겠어요. 포이son이. 하여튼 포이son이 이론이라 하는 거 되어서 이게 이론대 돼가지고 나오는 이런 곡선이거든. 여기 뭐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그 교수가 학문으로 해가지고 또 전수를 했는데 그 교수가 전수할 시점부터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죠. 이론화된 것은 이 정규분포에 대한 이론은. 근데 이것이 이제 활용화되는 것은 왜 이런 것이 활용화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이 생산활동,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의 분량이 적게 하고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가동률,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하나님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어떤 논리적인 이론, 그거 지금 만들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몸이 있으니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나오듯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표로 나온 것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지정의신을 설명하는데 제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지난번에 아마 수치가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뭐 기억에 나는 거 어떤 지나가면서 싹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보고 모양도 좀 이쁘게 그린다고 내 나한테 고심하고 뭐 좀 신경 좀 썼지. 모양이 뻥긋하 이래. 이게 정규가 좌우가 대칭이거든. 좌우 대칭으로 보는 거예요. 요 봐가지고. 그래서 M이라 하는 이 중심축에서 봐가지고 이게 표준 어떤 하나의 중심축에서 나와가지고 표준치에서 나와가지고 안에 기준치에서 나와서 이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 한 시그마마다 3등분으로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3등분 마이너스 쪽으로 3등분 이렇게 해서 1시그마 범위 2시그마 범위 3시그마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오래되고 나도 너무 깊은 거 들어가면 손을 놨는다니까. 다우선 이 모양은 그렇게 1, 2, 3시그마로 나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정의신에 대한 개념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시그마 안에 68.3%가 차지하는 정규분포 안에 68.3%를 차지하는 1시그마를 위치를 지분야로 본다. 이거 지분야. 지분야를. 다시 말하면은 한 인격체가 지분야 인격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68.3%의 기능이 있는 이 지분야만 살아가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분야가 차지하고는 한 개인에게 지분야가 차지하는 전체를 100%를 보고 지분야만 요구되어지는 인격체 요소가 68.3%의 우리가 비율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그 지분야 인격체만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68.3%만 해도 다른 어떤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자체를 무시하고 지분야만 내세우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68.3%로 있다. 지분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68.3%의 인원 구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개인에게도 지분야가 차지하는 포션이 전체에서 지정의신에서 전체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68.3%가 지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개인에게. 또 지분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에서 68.3%만 해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이 시그마 범위에 들어가면 95.5%예요. 95.5%. 95.5% 요게 범위에 들어가면 이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 여기 이제 정분야란 말이에요. 정분야. 그럼 정분야로 우리가 사람들끼리 인격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발동되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이 정분야로 가지고 사람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95.5%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68.3%가 들어있는 거예요. 68.3%의 사람들하고 또 95.5%의 그 포함해서 95.5%의 사람이 같이 버물려서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정분야의 개념을 우리가 도표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연상이라 하나
안 그러면 이렇게 그 모양 그림으로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또 어분야 환경에 대해서 전체 환경에 대해서 이 환경을 잘 수용해 가지고 환경 속에서 그 환경하고 같이 더불어서 환경 전체에 있는 환경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속에서 그걸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99.7%래요. 99.7%. 99.7%. 요걸요, 반대로 이래 할 수도 있어요. 반대, 요 영역에서 반대 부분이 있는 요소, 요 영역에서 정분야에서 반대 요소,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68.3% 요 지분야 외에, 지분야에 두고 68.3%가 살아가는데, 지분야에 중점으로 두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그럼 몇 프로나 더 있느냐? 여기서 반대로 빼면 되지. 이 전체에서 빼면은. 100에서 빼면은 31.7%가 지분야에 집중 안 해도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 지정어신으로서 99.7%가 되면 어분야까지 99.7%가 되면 0.3%. 0.3%에 있는 사람은 지정어이 분야하면 세 가지 분야. 요 그림에. 요렇게 지정어 세 가지 분야에 한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신분야에 살아가는 사람이 0.3%가 있다. 0.3%. 이런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 상당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요, 이제 신분야까지 더하면 이 100%라. 100%. 요걸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굉장하게, 나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정규분포를 만들어진 개념 자체는, 물건을 만드는데 투여되는 시간이나 인력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투여하는데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요소 속에서 가장 적정한 물건을 또 요구되는 어떤 상품을 나타내는데 그걸 도출해내는데 그걸 얻는데 획득하는데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냐 요런 거 연구한대요. 이게 기초적이란 말이에요. 기초적.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원하는 값이 있어요. 요 물건이 이래 나와야 된다. 요 물건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은 원하는 최상의 어떤 위치가 있다.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조건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해봤는데 100개를 했을 적에 요 요소에서 딱 정확하게 여기 되는 거 이거는 이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100개 전체를 요 안에서 다 맞추려고 힘들어요. 그런데 1시그마 안에서 보니까 한 68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원하는 거 하나 몇 개는 안 되는데 1시그마 안에 보니까 한 68개가 있다. 그러면은 투여랑하고 100개 중에서 68개만 구하고 나머지는 버릴 거냐? 그럼 30 몇 개는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 해도 할 수 없다고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대. 그건 너무 아깝다. 30 몇 개가 버리긴 아깝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히는 거예요. 요 위치에서 좀 더 그러면은 가변될 수 있는 위치 그래도 쓰자. 그 정도 분량이 나서 쓰자. 라고 조금 더 넓히면 이제 2시그마로 늘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95개. 95개를 쓰고 100개 중에서 95개 쓰고 5개는 그냥 못 쓰는 걸로 하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100개 중에서 95개 같으면
뭐 5개 정도는 못 써도 되겠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10,000개가 나와버리면 10,000개 중에서 95%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10,000개 중에서 그럼 9,500개 쓰고 500개는 그럼 버린다? 그러면 아까웠잖아. 그러면 좀 더 넓힌단 말이야. 응? 그럼 99.7%까지. 그럼 3시그마. 0.3. 그래서 뭐, 10,000개 중에서 9,900개까지는, 9,970개까지는 쓰고, 나머지 30개는 버린다. 이제 이런 개념이 3시그마라 하는 개념으로, 3시그마 분량률, 3시그마, 3시그마의 관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3시그마. 요렇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 분량에 대한, 틀릴 것에 대한 것을 개념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 그런데 사람은 단 한 명도 실수가 없어요. 이거 100% 가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지정어까지만 보면은, 그 환경으로 인간을 보면은, 그 환경에 대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관계나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갖고 다루는 인격체, 그걸 보면요,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적어도 0.3%의 분량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정어 신으로 보면은, 신 분야까지 다 집어보면은, 인간으로서 불량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아무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다 있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있다. 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분야에 대한 개념이요. 인격체 형성에 내 자신의 인격체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체를 봐도 그렇고, 회사에서 퇴사한다, 아니면 뭐 어떤 불량당한다, 감옥에 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요. 그 사람에게요. 한 인간으로서 쓸데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여기 정규분포에서 이 신분야를 나타내는 이 100%라 하는 우리가 인간에게서는 단 한 명도 불량률이 없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불량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요. 100%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요, 여기서 지금 100%가 가는 이 개념은 신분 열려서 그런데, 사람은요, 3시그마, 지난번에 어느 업체에서 말이에요, 6시그마 품질 관리한다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6시그마 관리한다. 이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 그런 것은 뭐냐? 그렇더라도 불량률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 투입되는 공수라든지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 불량률이 줄어들지만 불량률이 없지는 않다. 100시그마 가도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거는 관리가 힘들겠지만은 6시그마 관리가 어렵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어렵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3시그마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품질 관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데이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는 0.3%. 근데, 로켓 같은 저런 만드는 부품, 중요한 부품은요, 특수하게 3시그마 갖고는 어림도 없지. 그래서 그런데 적용되는 게 그 6시그마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6시그마 되는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 편차라는 것은, 중심에서 나오는 편차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어 정도로 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으로도 완벽한 물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운전하고 약도 뭘 만들고 나면은 또 투약을 해보고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해보고
인공위성 같은 것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원자폭탄 같은 엄청나게 기술이 정밀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게 있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분량이 있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해봐야 데이터를 낸다니까. 우리 요구하는 것이 과연 나오느냐고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분자라고 하는 이 요소 하나 염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주 만물 전체 그중에 인간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갖고 인간이 쓰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거고 원재료가 전체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지정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환경을 물질을 사용해서 지분야, 정분야 이 관계성을 두고 연구해서 자료를 자꾸 만들어내고 물질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항상 거기는 부족한 게 있다. 1% 부족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항상 거기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 잠재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인간이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한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잠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건 100%인데 그걸 활용하는 인간에 있어서 68.3% 지분야. 이 내용이 뭐냐니까 지분야하고 결합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물에 대한 개념을 갖고만 가지고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서 지분야만 활용하는 사람끼리 만난다. 그런 환경에서 관계가 되어진다. 이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68.3% 정도로 해서 헤쳐나가지만은 이것이 지분야 인격체만 지향하는 사람이 두 사람 만나서 이 인류사에서 그 안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율이 얼마 되는 그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683 곱하기 0.683 하면요. 한번 곱해봐요. 그럼 얼마나 떨어져 버려요. 0.7로 잡고도 벌써부터 0.49로 떨어져 버려요. 0.49로. 레이트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0.683 세 사람 내버리면 0.683 곱하기 0.683 또 곱하기 0.683 해보면요. 더 떨어져 버려요. 이 떨어지는 이 레이트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 지분야로만 지향하는 이 산업체 위주, 뭐든지 공장에서 생산품만 만들고 이 사물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자연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접근하는 우리 자체, 인격체 자체가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무조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돈만 있으면 찍어내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최고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속에서 0.683, 0.5 살아봐요. 그러면 뚝뚝뚝 떨어지면서 우리 전체 사회가 굉장히 레이트가 낮다는 거야.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신뢰도가 각자에 대해서 곱하면은 신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조금 더 다해서 정으로 만나는, 정으로서 만나는 저 사람을 어떤 정으로 만나고 어떤 관계성 때문에 만나지는 사람들끼리 두 사람 되면은 이게 95.5%까지 두 개를 곱해봐요. 95.5를 두 개 곱하면 95로 곱하면 벌써부터 0.8단위로 가요. 0.8단위, 0.9단위 가도 0.9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90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들어가면 또 0.8단위로 또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몇 번에 가면 0.7단위로 떨어지는 속도는 이것보다는 레이트가 기울기가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정으로 만나는 사람, 지로 만나는 사람, 또 여기서 부부를 이야기할 때에 남자들이 주로 지분야,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지분야가 발달한다. 여자들은 정분야 발달한다. 그러면은 지분야, 정분야가 완벽한 상태가 68.3%고 그 다음에 95.5%인데 완벽한 상태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재지은 거 들어가 버리면 계산에 안 나오니까 이건 일단 놔놨고 완벽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68.3%하고 95.5를 곱해야 돼요. 0.95하고 0.683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부관계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신뢰도를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한계가 어느 정도 환경이 이게 올라가느냐. 지분야로 있는 요소, 한 사람은 지분야로 되고 한 사람은 정분야인데 이 두 가지 바란스를요 서로 맞춰가야 돼요. 정분야에 있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저 관계를 사람의 관계를 할 때 지분야 되어진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해서 이 정분야 쪽으로 해고 사람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지분야가 볼 때 정분야를 사람을 보면요 뭔가 실수 덩어리고 항상 부족해 보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정분야로 관계되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끄집어내는 이 정분야가요 훨씬 앞서거든. 힘이 있거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일단은 자기가 가지는 지분야 지향적인 상태 자체를 인정을 해가지고 상을 자기가 정분야를 끌어당겨야 돼요. 관계를 자꾸 형성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부부가 아니면 모르는데 부부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오히려 지분야가 높다. 그건 정분야에 있는 남자가 그러면 정분야구나. 그러면은 여자인 지분야가 자기 정분야 관계를 자꾸 형성하려고 애를 안 쓰면은 어떻게 돼서 그것이 숫자로 나타난다는 거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얼마나 위험도가 있다. 어떤 신뢰도가 형성된다.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뢰도가 10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100에 안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떨어지면은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느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고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잘 가꾸어진 사람은요 이게 99.7%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우리가 그 레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막 평안해지는 거지. 어쨌든 막 대부분 다른 사람들 환경을 지분야가 됐든지 정분야가 됐든지 그런 앞서는 부분에서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편하다 하는 말인지 어느 사람은 듣는 거예요. 정분야를 하고 자꾸 고리를 걸락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분야를 통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지 모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편안해지는 것이 부부 생활 오래 해보면은 서로 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뭐래도 절대 틀림없어 라고 하는 요소가 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처음 사람 만날 때마다 바로 이런 게 되어질까? 어림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요 결혼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를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걸 응용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어떤 지금 내가 혼자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건 소용없어. 개인이 직접 당해보고 이런 수치를 갖고 자꾸 적용을 해보든지 안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점검을 해보고 내 자신의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인격체로서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있을까 이런 걸요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점검해본 요소가 뭐냐니까 이 신분야 자체를 빼버리면은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못해요. 어디다가 놔놨겠어? 기준은 1로 내가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완전한 어떤 하나의 1로 봐야 되는데 그 1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1을 어디다가 놔둔 거야? 지분야? 학교에서 배운 거?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또 정분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결혼하고 난 뒤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같은 거 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은 어쩔 거예요? 환경 같은 경우 어린애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이런 애들 말도 못하는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므로 지정어신 요거 신분야에 대한 이 요소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내가 분명하게 하나 일로 잡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몇몇 시간 앞에 계속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인격체에 대한 내 개념을 분명히 잡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격자라고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불러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인류사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언어가 됐다. 그렇게 불러준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불러주는 걸 가지고 내가 일로 잡을 수 있나? 요걸 우리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불러주는 인격체, 요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격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요소까지 올 때까지요, 인류 역사가 이게 언제부터가 됐는지 이게 오래지 않아요. 제가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떤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지만요. 특별히 우리 한 개인을 인격체라고 모든 인간에게 인격, 모든 인간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은 리컨의 노예운동, 그런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은 왕권 정치, 그것보다 더 뒤지. 왕권 정치 봐, 왕권 정치. 중국의 왕권 정치. 그 다음에 지금 인도에 지금 어떤 카로 나오는 제도, 카스트 제도인가? 거기서 봐가지고 과연 그 제도라고 하는 그 사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 그 속에 그 인권이 온 인류 가운데 지금 인권을 나누고 볼 때 이게 어느 게 일로 잡아야 되는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지금 모슬렘에 나타나는 인권 이야기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전통적이고 고유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온 인류 가운데 글로벌 되어가는 가운데서는 노출된 거예요. 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상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자체, 인격체라고 하는 자체가 시대마다 갖다 대는 기준치에 따라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생겨요. 우리하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오래 간 게 아니에요. 동양서양하는 이 관계만 봐도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를 나올 적에 지금은 우리에게 노동운동하고 하면 인권 문제하고 막 우선 나오는데,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에 대해서 멸시하는 이런 풍조, 그 자체가 잔재되어 있잖아요. 그럼 잔재되어 있는데, 그럼 서양 사람들이 보는 인권, 동양인들을 멸시하는 그 자세에서 인권, 그거하고 동양인으로서 지금 있는 우리 현재 우리가 보는 인권, 그들이 낮춰봐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와 지금은 그들이 당하면은 왜 당신 지대로 인권을 나타내지 못해?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지금의 자세,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 나라 어떤 국력, 여기 대해서 변화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요소에서 인격체라고 하는 이걸 찾아야 되느냐 이거지. 사람 인격체는 고유한 거지. 그 고유한 내용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요 인격체 100%는 창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자신이, 내 한 사람 지금도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 지금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나의 인격체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한 상태의 내 한 사람. 이거 안다는 게요. 이거 배운다는 게, 이게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그리고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오래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통용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여기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혼자서 떠들어가지고 사그라질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이것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성경 속에 있는 기록은 있었지만은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대중화되어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나타낼 때다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은 이 한 사람이 어쩌면 특별하게 어떻게 뭐 지분야에서 발달되고 정분야에서 발달되고 어분야가 발달되고 신분야가 발달,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마찬가지 요셉이고 마찬가지 바로고 에스겔이고 똑같은 사람, 베드로고, 좋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니무롯 같은 사람이라 내가 나도 또 뭐요, 뭐 성경에 나오는 악독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지 않는 그 바로와 같은 악독한 그런 내용이 우리가 다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 속이 다 지정어 신의 내용을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내 한 사람이 가능성이 확 펼쳐 있거든요. 뭐 어떤 끝도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는 건 끝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인격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도되어지는 이런 관계, 요거 자체에 대해서 내 한 사람을 지금 100%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인격체를 나타내는 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격체 되심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건요, 내가 그거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체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을 만드신 그 인격적인 요소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인격체라고 하는 그 요소를 말할 때는 창조되어진 본인을 떠나버리면, 창조되어진 것에 대해 사실 자체를 묵살해버리면요, 그리고 창조됐다는 것은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70억에 되어지는 모든 인간들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 하루에 한 사람이 60억 개의 세포를 지금도 계속해서 생성하고 계속해서 소멸시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반복되어 가면서 키가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신체의 여러 가지 이 대사 기능이 막 유지되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염두에 드는 죄.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00% 되어진 인격체가 분명히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지식적인 거고 이거는 몰라도 되는 지식 68.3%에 68.3%에 해당되는 어떤 그 지분야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런 정은 내하고 관계없어. 이런 환경에 내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분야만 갖고 쫙 앞세우는 그 지분야 인격체. 정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내하고 관계된 사람만 내가 챙기지 나머지는 내하고 관계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정분야 쪽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인격체를 나타내면 이 정분야라. 또 한 번은 99.7%거든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만나는 우리 단체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내가 다지, 나머지 내가 못 써. 국가주의, 아까 말하면 그 인종차별, 이런 것 자체도 여기 어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야는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 개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구원하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속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그 성령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삶에 대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늘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는 그 내용에서 생명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지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가 중심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 요점에 요 중심선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실과를 중심으로 두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시간 부분이 있다, 시간. 시간 요소. 요거는 고유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성, 요걸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철학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요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살아가는 상황 자체가 인격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환경이. 우선 환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인격체인데 인격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면은 안 돼! 라고 하는 요소로 우리 온 인류가 그걸 요구하고 있느냐? 그건 환경이냐? 환경적인 요소 보면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요소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전 인류가 살아가는 요소에서 이것만 높으면 된다. 68.8, 68.3%에 대한 이 지분야만 있으면은 뭐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요소로서 지금 환경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 발달, 기술 개발, 서로 간에 뭐 태어나는 법률적인 어떤 해석들, 적용들, 법을 알아야 산다. 법 해석하는데 법 알아야 산다 하는 그 구조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정치, 민주정치가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데, 민주정치에 빼버리면은 민주정치 안 되는 거. 그러면 민주정치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법 집행이요. 법 집행이.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이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행정은 법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 아니야. 사법부의 기능. 사법부의 기능이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한 개인에게 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로서 보는 게 아니고, 한 인간, 살아있는 한 인간에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만드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사법의 행정, 그 사법의 기능 자체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요거 따라서 민주냐, 민주 아니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하는 것은 법을 만든 사람이 좋은 법을 만들어라. 아니, 그게 민주정치 아니에요. 국회에서 다수결을 해서 우리 이런 법을 만들자 막 다수결을 해서 법 만들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 만드는 중에서 엉터리 얼마나 많이 나요. 자기들의 정당에, 자기 권력에, 국회의원 어떤 그 자리에 연연해서 만들어진 법이요. 일회성이 되어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전 국민을 대상해서 만들어진 법이요. 얼마나 많이 뭔지 몰라. 법까지 막 충돌시키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따라 소방법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소방법도 그래. 소방법이 다르고, 이런 경찰, 법이요. 문 하나 닫는 것 갖고도 다르다니까. 문을, 방화문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어떤 문을 하는 거냐 따라서요. 경찰에서 말하는 법이 틀리고, 시행령이 틀리고, 소방법의 행정이 또 틀립니다. 근데 이 법을 얼마나 민주정치가 되느냐 하는 걸 볼 때, 법을 진행하는 사법부, 특별히 판사, 판결, 이게요, 적어도 지금 공평하게, 공정하게 시행하고, 그걸 갖고 수용하고, 판결했을 때 그 판결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타당하다, 공정하다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게 이게 민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얼마나 모순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에요, 민주정치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법에 공평한 것이 진행되는 것이 민주정치를 할 때 얼마나 여기 모순덩어리 있느냐. 여기
지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68.3%끼리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사회 신뢰도가 민주정치가 최고다. 민주정치 지형을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많이 모이니까 국가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정가내우라는 게 나오잖아. 정가내우. 내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시중에 이미 돌아다니는 말 아니야. 판사가 판결할 때는 그 판결문을 그대로 들고, 또 다른 법이 집행되면 그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원고가 이겼다. 피고가 졌다. 원고가 졌다. 피고가 이겼다. 라고 하는 이런 판결에 따라서 그대로 또 다른 법이 시행되는데, 그 판결하는 판사, 정가내우가 있잖아요. 정가내우라는 뭐냐? 판사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정가내우가 그렇다니까. 그럼 변호사가 돼버리면 판사 있을 때, 검사 있을 때 하고 변호사 되는 거하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반대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예사로 요렇게 되니까 국가가 헌법 소원이 많아져. 요 형상이 정관여로 하면은 검사가 이제는 자기는 옛날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 하던 사람이 판사가 공정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 거꾸로 되어가지고 죄 있는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옳다 그르다 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던 판사가 옳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더 그 권리를 더 많이 획득하는데 이제 그 자기 지분자 기능을 기여하고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질 것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호인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 정치. 정확히 알고 분석하고 나가야 되겠지.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사회가 불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신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68.3%를 가지고 지향해서 버티고 나가는 이 사회가 신뢰도가 떨어져. 그래서 나오는 게 헌법 소원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헌법 소원은 헌법 자체, 체제 자체를 지금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면은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바꾸면 바꿀수록 헌법은 입법기관에서 만들고 국민들의 어떤 그걸 갖고 만든다지만 가면 갈수록 68.3%의 자체 그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나온다는 말이야. 국가가 국력이 쇠약해져요. 기존의 법 하나 갖고도 질서 지키려고 그동안 예를 많이 쓰던 것이 또 법을 바꿔버리면은 새로운 법에 또 변수가 생겨서 그게 동양이었고 지금까지는 억눌려 있던 사람이 다시 길을 쓰면서 사고방식이 내가 전에는 이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었네? 전에는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잘못됐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전체 국가가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가. 정감이가 자꾸 보이고 신뢰도 불신이 쌓이면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사이에서 불신이 쌓이면서 지향하는 쪽은 더욱더 이 68.3% 쪽으로 더 지향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으로 무너진 이런 관계가요, 막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막 무너뜨려져. 이 무너뜨려진 내용이 보험이잖아요. 이 정부분의 보험 부분을 갖다 대면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보험의 요율, 보험의 적용,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례, 이런 건 전부 다 지분자예요. 부부는, 가족은 정분자야, 정분자. 정분야의 관련 환경이라면 복문 타려고 사람을 죽이고 복문 타려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 몸을 헤아버리고 이 불신에 대한 요소들이 자꾸 싹 트는 거예요.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에 있어요. 하나. 내 자신의 인격체가 내 자신의 인격체가 사회가 지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체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럼 단순하게 지분야에 있는 법에서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인권, 법에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것만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분자예요, 지분자.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있다. 위험 속에.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분명히 듣고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고 우리나라에 인권이 뭐 있다 없다 이런 거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OECD 국가 중에서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자살률이 어떻고 이런 데서 내가 우리가 그렇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 개인이 결국 나를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그 기준 자체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 요 요소에 대한 이 어떤 고민들, 이거는요,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근데 이런 것이, 이게 성경하고, 성경의 요소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개념 자체를 성경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로 하여금 객관화시키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객관화시키면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해보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추어 보는 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아니 성경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지금 요구하는 게 말하는 제가 주목을 시키려는 거 관심 보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찾으면은 성경은 이미 온 인류가 흩어져 있는 거고 나라는 인간은 불과 60년 지금 60세이니까 60년밖에 이 땅에 존재 안 했어요. 성경은 이보다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다. 수천 년 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셉과 바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확실한 어떤 증거물 이처럼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인류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가 이 성경의 위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이게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럼 그런 속에 근거를 두고 이런 말을 했을 적에 현재 상황하고 비춰볼 때에 분명히 현재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왜 잘못되어지는 것에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이야기할 거라니까. 가장 그 기준이 뭐냐니까. 잘못되어 가는 것에서 가장 기준이 뭐냐니까. 내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든 분을 내가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게 거의 100% 현재 모든 인류가 100%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서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왜 만들었는지 이것 대해서 모르고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듣고 보고 현장 살아오면서 누린 68.3%에 해당되는 지 분야에만 그것도 지 분야 이것도요. 이것도 완벽한 68.3%가 완벽한 상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죄 지은 인간으로서 죄로서 물들어 있으면요. 여기에 벌써부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있거든. 이거는 좋은 쪽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기준치에서 보아서 이제 고르는데 이 기준 자체를 이렇게 지분야 자체 68.3%를 전체가 다 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68.3%예요. 원래적으로는 인간은 이 상태에서는 지분야가 68.3%라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전체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내가 요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68.3%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쓰는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코에 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우리 상태. 정부에서는 단위 국가이나 단위 단체에서는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형 잘못됐다는 것은 그 단체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다. 규약이면 규약, 헌법이면 헌법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에게 잘못됐다라는 죄는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68.3%의 이 기능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반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단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게 계속해서 넓혀지는데 쓰지 않는다. 그것도 제한된 살아가는 60년, 70년 기간 동안에 그런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지옥 이야기를 왜 지옥을 뒀느냐라고 항의하도록 천국에 대해서 지향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해서 방향을 안 돌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아담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그럼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다는 근거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에 대한 그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옆에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지옥 아닌 지옥을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람끼리 서로 죽이는 것이 문화가 발달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로 구분되어지는 노아 이전의 상황 물로서 다 멸상하고 그 사람들 다 멸해버리고 구원되어지는 상태에서 모형을 보여주는 구원의 가능성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것 에녹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지옥 덩어리의 노아 이전의 그 상황 그 자체에서 구원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문화락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가지고 있던 그 문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를 벗어보려고 하는 이 지분야에 대한 불신적인 요소가 꽉 차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나타난 지금까지 현 요소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인격체에 대한 몸부림을요. 인격체에 대한 몸부림을 인간이 하지 않는다. 그럼 인간이 아닌 걸로 우리 해야지. 인간으로서 자신이 되어지는 모습에서 인격체라고 하는 요소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걸 표현하지 못한다. 당신이 왜 인격체냐? 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북한의 간첩 찾고 종북 찾고 하는 이런 요소보다도요. 어릴 때부터 자기 하나의 인격에 대해서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우리 사회 안에서 용납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요소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고백을 하는 사회로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 자체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양들이 국가를 전복해도 세월호 사건 나타나는 거 봐도 분명히 자기가 저질러놔도 불구하고 도망댕기고 돈만 가지고 챙기려고 하는 그 우리 국민이 그게 내 모습으로 봐야지 한 개인을 보면 안 된다. 그런 자체가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 결국 나도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내 모습. 여기서 우리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격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책임성을 느끼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요 분에서 관계를 가지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뭘까?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내 한 사람이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구석에서 인격체의 어떤 이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단순하게 지금 설교 한번 하고 지금 끝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그래, 이게 이제 완전하다, 끝났다 할 때가 없잖아요. 끝날 때가. 나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내가 끝나느냐? 그런 것도 나는 뭐, 방송하고 나서는, 자료 만들어서 나는 그냥 뭐 탱자청 그냥 지나면 되느냐? 절대 아니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관계가 T라고 하는, 살아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은 긴장되게 찾고 있는 이런 환경이 있다. 이 인격체에 대한 요소를 하고,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요 내용도 이제는 죄라는 형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리고 또 이런 그 문화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2000년, 지금부터 오시기 전에 2000년 그 사이 넘어오면서 이 문화적인 흐름, 온 인류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또 공유해야 될 부분, 개인적으로는 인격체라고 하는 그 요소를 갖고 있어. 그래서 죄라는 것을 때문에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 환경적으로 어떤 짓을 하고 거기다 내가 모티브를 찾아야 돼. 어디서부터 떨어졌구나. 이게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그 기초하고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초기에는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떨어진지,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점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또 성령님에 대한 표현 정리하는 저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에녹 나왔잖아요. 에녹. 아브라함하고 이제 넘어가면 이런 과정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